안녕하세요.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 2단원 중심생각을 찾아요 공부하고 있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글을 읽고 중심생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중심생각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82쪽을 펴고 준비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찾을 때는 먼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중심 생각을 간추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글의 제목을 보고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생각해 보면 중심 생각을 찾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중심 생각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심 생각을 찾는데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날씨와 관련된 책을 먼저 날씨에 관한 글을 읽고 그 글의 중심 생각을 찾아볼 거예요. 그 다음 그 날씨에서 새로 알게 된 내용, 계절과 관련된 낱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배워서 익히고 또 더 새로운 것들,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된 낱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82쪽입니다. 봄, 네, 새싹이 돋아나고 있고요. 여름에는 바닷가 사진이 나와 있네요. 자, 봄과 관련된 낱말은 봄비, 황사, 꽃샘추위, 아지랭이, 봄바람 이런 낱말들이 있어요. 여름 날씨와 관련된 낱말은 소나기, 태풍, 장마, 먹구름, 폭염, 떼약볕 이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자, 가을과 관련된 낱말들을 살펴볼까요? 청명하다, 맑은 하늘, 가을바람, 서늘하다, 서리가 내리다 이런 낱말이 있고요. 겨울 날씨와 관련된 낱말은 얼어붙다, 한방눈, 찬바람, 한파, 성해, 폭설 이런 낱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낱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댓글로 달거나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된 낱말들을 찾아봤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려 본 거예요.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과 관련돼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려 보면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볼게요. 83쪽 봄의 모습 사진이 나오고요. 자, 84쪽 여름 모습 사진이 나옵니다. 85쪽 가을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오고 86쪽 겨울 모습을 담은 사진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날씨와 관련된 낱말들 떠올려 보고 그 다음 사진을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라는 글을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멈추고 국어교과서 83쪽부터 86쪽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 준비 됐나요? 화면 멈추고 읽겠습니다. 글을 다 읽었나요?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 한 번 읽었으면요. 다시 화면을 멈추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보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처음 들어보는 낱말, 새롭게 알게 된 낱말에 동그라미를 해볼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문단의 중심 문장에 밑줄 긋고 새롭게 알게 된 낱말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두 번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이 글의 중심 생각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87쪽이에요.
글의 중심 생각을 찾기 위해서 먼저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문단의 중심 문장은 그 문단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중심 문장을 보충해 주거나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문장들은 모두 뒷받침 문장이 된다는 거 1학기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중심 문장 찾아서 밑줄 다 그었죠? 그러면 자, 각 문단의 중심 문장 찾아쓰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계절별로 날씨와 관련이 있는 토박이 말을 알아보자가 중심 문장이에요. 2문단. 봄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에는 꽃샘추위, 꽃샘바람, 소소리바람 같은 말이 있다. 자, 그럼 3문단은 여름 날씨와 관련되겠죠? 마른 장마, 무더위, 불볕더위 같은 말이 있다 라고 했어요. 4문단은 가을 날씨입니다. 건들바람, 건들장마, 무서리, 올서리, 된서리 같은 말이 있습니다. 5문단은 겨울 날씨예요. 가랑눈, 진눈깨비, 한방눈, 도둑눈 같은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6문단의 중심 문장은요. 계절에 따라 알고 쓰면 좋은 토박이 말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1문단은 글의 도입부예요. 2문단은 봄, 3문단은 여름, 4문단은 가을, 5문단은 겨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문단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보면 우리 중심 생각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보면 우리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목을 보고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중심 생각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정할 때 글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도 책의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글의 제목은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입니다. 계절에 따라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 많이 있으니까 잘 익혀서 사용하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88쪽에 쓰는 거예요. 중심 생각은 글쓴이가 글 전체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따라서 우리 문단의 중심 문장 정리한 것과 글의 제목을 살펴보고 정리한 것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중심 생각은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익혀서 사용하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썼나요? 아직 쓰지 못했으면 화면을 멈추고 88쪽에 쓴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읽고 중심 생각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배운 토박이 말을 잘 익혀서 사용해야 되겠죠?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 말이 있으니 이를 익혀서 잘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려면 그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보기에 계절과 관련 있는 낱말들이 있어요. 건들바람, 꽃샘추위, 도둑눈, 마른 장마, 무더위, 무서리, 한방눈, 소소리바람이에요.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 볼 거예요. 과학 시간에도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계절별로 낱말을 분류해 보는 겁니다. 봄, 꽃샘추위, 소소리바람. 여름, 마른 장마, 무더위. 가을, 건들바람, 무서리. 겨울은 도둑눈, 한방눈입니다. 어때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네,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써보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한다고 잘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써보고 말해야지 돼요.
이렇게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글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토박이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계절과 관련 있는 낱말을 사용해 계절과 관련 있는 낱말을 사용해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4개의 예시를 보여줄 건데요. 여러분도 그 예시를 보고 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꽃샘추위에 감기 걸렸다. 두 번째, 너무 더울 때에는 무더위 쉼터에 가야 한다. 세 번째, 건들바람이 부는 가을은 누구나 좋아한다. 네 번째, 한방눈이 내리면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 자, 선생님이 만든 문장 이렇게 보여졌고요. 여러분도 이 글에서 새롭게 배운 토박이 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써주세요. 88쪽 2번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 89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토박이 말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 비슷한 말끼리 묶을 수도 있고 반대말끼리 묶을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뜻이 서로 반대인 낱말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 거예요. 같다의 반대말, 덥다의 반대말, 알다의 반대말 연결해 보세요. 자, 같다, 다르다, 덥다, 춥다, 알다, 모르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토박이 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와 문장 사용하기 놀이를 하는 거죠. 나는 알아, 나는 몰라, 알다, 모르다 이렇게 반대말 관계예요. 그런데 이 놀이를 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반대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반대말 퀴즈 1번. 같다의 반대말은 틀리다, 모르다, 다르다. 정답은 네, 3번 다르다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부드럽다의 반대말은 딱딱하다, 단단하다, 거칠다. 어떤 말일까요? 네, 3번 거칠다예요. 자, 딱딱하다의 반대말은 물렁하다. 단단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거칠다의 반대말이 부드럽다입니다. 자, 3번 가볍다의 반대말은 다 같이 네, 무겁다입니다. 4번 넘어갈게요. 4번부터는 OX 퀴즈입니다.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다. 맞습니까? 딩동댕. 5번. 덥다의 반대말은 시원하다이다. 맞습니까? 띠. 조금 전에 배웠죠? 덥다의 반대말은 춥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맞다의 반대말은 틀리다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답은 딩동댕. 자, 6번, 7번 문제입니다. 얼다의 반대말은 풀다. 얼음이 얼다, 우유가 얼다. 풀다는 문제를 풀다, 끈을 풀다, 매듭을 풀다. 맞을까요? 네, 아니죠. 얼다의 반대말은 녹다. 풀다의 반대말은 묵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흐리다의 반대말은 깨끗하다? 아, 헷갈리는데요. 흐리다. 날씨가 흐리다. 물이 흐리다. 깨끗하다의 반대말은? 네, 아니죠. 흐리다의 반대말은 맑다. 자, 깨끗하다의 반대말은 지저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더럽다.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마르다의 반대말은 젖다. 옷이 마르다. 옷이 젖다. 수건이 마르다. 수건이 젖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토박이 말 사이들의 관계가 반대인 경우에 대한 퀴즈를 내면서 반대말에 대해서 익혀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날씨와 토박이 말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고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박이 말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어요. 배우는 건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익히는 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배운 것을 익히기 위해서 퀴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으니까 토박이 말을 생활에서 잘 활용해야 되고 또 다른 토박이 말을 배워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복습할게요.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고요. 글의 제목을 보고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글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중심 생각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를 같이 종합해서 살펴보고 그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 잘 했나요? 공부 잘한 친구들은 이번 시간에 배운 토박이 말, 오늘 새롭게 알게 된 토박이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댓글로 써주세요. 88쪽에 쓴 문장을 그대로 댓글로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